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CEO에서 내려올까요? 그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에 따라서 트위터 CEO 내려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일단 여론은 트위터 CEO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위터 여론조사를 보면요. 머스크가 18일 자신이 트위터 CEO에서 물러나야 할지를 투표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트위터 대표에서 내려와야 할까 투표 결과에 따르겠다 이렇게 올리고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한번 결과 지금 볼까요? 네, 지금 보면은 56.7% 그러니까 과반이 넘는 응답률이 56.7%입니다. 그리고 나가지 말아야 된다. 물러나지 말아야 된다가 43.3%예요. 예, 저도 노를 찍었는데 43.3%입니다. 지금 이제 투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4시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Should I step down as head of Twitter? I will abide by the results of this poll.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추세대로면 트위터 CEO 물러날 것 같습니다. 예, 4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까지 1359만 859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요. 머스크는 앞서 차단했던 트위터 계정을 복구할지 여부를 트위터에서 투표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에 따라 정책을 수정해 왔는데요. 예, 뭐 주류 언론, 메인스트림 미디어 언론인들 중에서 좀 문제가 있다 싶었던 특히 이제 자신의 그 개인적인 그 전용기 위치 추적을 하는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메인스트림 미디어 언론인들도 이렇게 차단했다가 그 여론조사 결과 차단시키지 말라 해가지고 또 그걸 뒤집었습니다. 이번에도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것 같아요. 지금 Trending in United States CEO of Twitter. 예, 지금 여기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보니까 이제 머스크가 하는 방식이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사람이 과반이 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마음에 들어요. 참고로 머스크는 지난 10월 440억 달러의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트위터 CEO를 임시로 맡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트위터 CEO감을 물색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머스크는 트위터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가 CEO로 있는 테슬라 주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죠. 머스크가 트위터에 집중하면서 테슬라를 소홀히 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한 달 새 10.51%나 폭락했는데요. 트위터는 트위터 내에서 다른 소셜미디어를 홍보하는 계정을 정지하고 게시물을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 사용자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뭐 이런 SNS 계정을 올리고 팔로우를 요구하며 링크를 걸면 계정을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뭐 이제 비즈니스상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머스크 옆에 트럼프 맞사위가 있었습니다. 제럴드 쿠시너. 월드컵 결승전 보러 갔어요. 뭐 세계 최고 부자, 뭐 지금은 넘버 2로 떨어졌다고 그러지만 일론 머스크가 제럴드 쿠시너하고 같이 갔습니다. 둘이 친한가 봐요.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맞사위, 제럴드 쿠시너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예, 아르헨티나 대 프랑스 경기가 정말 재밌었죠. 결승전을 현장에서 함께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르헨티나를 응원했어요. 예. 그래서 더더욱 재미가 있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보수 쪽에 좀 더 이렇게 기울고 있는 모습이죠. 원래는 뭐 민주당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민주당 주로 찍어왔고, 근데 이제 너무 부패한 모습을 많이 보고 실망해서 이제 반대쪽으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 또 트위터에서 복구하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것도 이제 그 여론 따라서 복구한 거예요. 과반이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 복구에 찬성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어서 이제 트럼프 사위와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하면서 각별한 친분을 드러내는 점에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제럴드 쿠시너는 백악관 트럼프 시절,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시절
실세로 통했죠. 그래서 관여 안 한 게 없습니다. 관여 안 한 게 없어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정책 쪽과 관련해서는 정말 사실상 트럼프가 완전히 쿠시너한테 맡겼죠. 예. 자, 그래서 머스크는 트위터 통해서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국기가 경기장에 펼쳐지고 또 축포가 터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올렸습니다. 예. 계속 올렸어요. 동영상을. 자, 이건 conservative brief에 나왔는데요. Liberals triggered after Elon Musk spotted at World Cup with Jared Kushner. 제레드 쿠시너하고 같이 월드컵 결승전 관전하는 것을 보고 진보 진영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자, 트위터 파일 계속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이 이걸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거의 이제 뭐 성경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원영석의 진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용을 낱낱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예, 보고 계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시리즈 연달아서 다 여러분께 공개드렸습니다. 트위터가 FBI 지시 따라서 특정 계정 게시물 차단을 한 게 결국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트위터가 그 FBI 자회사 수준으로 긴밀히 움직이면서 사용자를 검열해 왔다는 내용이 폭로됐는데요. 탐사보도 전문 기자 그리고 롤링스톤지 출신 기자. 롤링스톤이 특종 많이 터뜨려요. 참고로. 매타입 특히 이제 뭐 리누드 관련돼서 폭로를 좀 많이 했죠. 예, 정확한 폭로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좀 보수 진영에서는 기분 나빠할 만한 내용이긴 할 수 있어도 팩트 베이스로 보도했기 때문에 저도 그 전에 전달을 했습니다. 예. 탐사보도 전문기자 맷 타이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트위터 파일 6탄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파일에는 트위터가 FBI와 자주 연락하면서 특정 계정과 게시물을 삭제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트위터 파일은 트위터 경영진과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주고받거나 혹은 외부 인사들과 나눈 메시지를 담은 문건인데요. 이달 2일 첫 번째 파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6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파일은 트위터의 새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내부자 폭로인데요. 머스크가 인수하기 이전에 트위터 경영진이 어떻게 사용자를 검열하고 트위터를 특정 방향 목소리로만 채웠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내러티브를 무조건 따라라는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폭로의 실행은 타이비를 비롯해서 뉴욕타임스 필진 출신 바리 와이스, 작가 겸 언론인 마이클 샬런버거 이렇게 3명의 언론인이 머스크 지원을 받아서 일론 머스크죠. 트위터 CEO 일론 머스크 지원을 받아서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 언론인들은 여러분께서 정의파 그 기자들이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머스크는 이들에게 회사 내부 문건 접근을 허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6탄을 공개한 타이비는 트위터는 FBI와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접촉했다. 마치 자회사 같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 임원인 요엘 로스 굉장히 논란 많은 인물이죠. 요엘 로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트럼프 계정 없애는데도 앞장섰던 인물이고 요엘 로스가 지난달 해고되기 전까지 약 2년간 FBI와 150통 이상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요엘 로스는 트위터의 신뢰, 안전 담당 글로벌 책임자로 근무했지만 지난달 3일 머스크의 기존 트위터 임직원 대량 해고 때 퇴사했죠. 사실상 해고당한 거죠. 당시 주류 언론들은 트위터의 혼란상 보도에 바빴지만 해고 이유에 관한 보도에는 인색했습니다. 거의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타이비가 공개한 메일에는 2020년 대선 직전이었던 11월 3일 FBI 관계자가 발송한 메일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관계자는 이메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가오는 선거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파 성향 언론인 계정을 포함해 25개 계정을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은 며칠 후 당시 FBI 샌프란시스코 지국의 고위 요원 엘비스 첸에 의해 트위터로 전달됐는데요. FBI가 특정 계정 삭제나 제한을 요청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같은 달 10일 발송된 또 다른 이메일에서 FBI 샌프란시스코 지국은 이렇게 트위터 측에 보냈습니다. 트위터의 서비스 약관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4개 계정을 추가로 트위터 측에 보낸 겁니다. 이런 계정 중 하나는 당시 민주당 소속 뉴욕주지사였던 앤드루 쿠오모가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필요성을 말하는 영상과 함께 민주당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우리가 만나게 될 미래 하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게시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 FBI 고위원 엘비스 첸은 빅테크와 연락 담당자를 맡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메타이비에 따르면 첸 요원은 로스 외에 트위터의 다른 고위 임원과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구글, 페이스북 이런 다른 빅테크 기업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던 인물들과도 정기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첸 요원은 현재 FBI에서 해임된 상태인데요. 연방정부기관과 협력해서 트위터, 이런 빅테크 기업의 불법적인 사용자 검열을 요구한 혐의입니다. 그래서 이 혐의는 미주리 그리고 루이지애나 법무부에 의해 제기가 됐습니다. 자, 미주리와 루이지애나는 FBI를 포함한 정부기관과 트위터 이렇게 빅테크를 상대로 주민들의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헌법 소원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이 소송에서는 2020년 대선 때 트위터에 특정 게시물 삭제 요청을 직접 실행한 인물로 첸 요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첸 요원은 소송과 관련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때로는 그러니까 빅테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빅테크가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알려왔던 일을 기억한다. 때로 그들은 해당 게시물이 운영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또 그의 증언은 소셜미디어 업체의 운영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특정한 사용자 계정과 게시물이 검열당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FBI가 삭제를 요청한 모든 게시물이 다 삭제된 건 아닌데요. 첸 요원은 증언에서 성공률 50%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공률 50%도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 아닙니까? 제로여야죠. FBI가 왜 관여해요? 예? 또 페이스북에 따르면 첸 요원은 2020년 10월 뉴욕포스트 특종 기사로 폭로된 헌터 바이든 스캔들을 외국 세력의 허위 정보 유포 공작이라고 그렇게 소셜미디어 업체에 경고한 FBI 고위 관계자 중 하나로 확인이 됐습니다. 헌터 스캔들은 2020년 11월 미국 대선 때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에서 부패한 사업에 가담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제 중국 은행이 있고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가 있죠. 거기 이사로 있지 않았습니까? 헌터 바이든 매달 86,000불씩 챙기면서.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헌터 바이든을 수사하려고 했던 검찰총장을 해임시키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도 조사 안 하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탄핵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자기가 부통령 시절이긴 했지만 바이든이. 자, 그래서 폭로 직후 민주당과 바이든 후보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메인스트림 미디어들도 스캔들은 허구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헌터 스캔들의 근거가 된 헌터 바이든은 나중에 위조가 아닌 진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확인이 된 거예요. 이거는 사실 뉴욕포스트 첫 보도 뒤에 데일리 메일이 곧이어서 진짜로 확인을 했습니다. 뉴욕포스트가 처음부터 진품인 걸 확인하고 보도한 거예요. 뉴욕포스트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언론으로 대단히 신뢰가 높은 언론입니다. 가짜뉴스 내보내는 경우 저는 못 봤어요. 굉장히 정직한 언론이고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 기사를 더 이상 인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금 현재로서는 꽤 정의롭고 공정한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뉴욕타임, 와포, CNN하고는 격이 달라요. 트위터는 이 같은 FBI 경고를 어쨌든 받아들여서 뉴욕포스트 계정을 차단하고 다른 사용자들이 이 기사를 공유하는 것도 차단시켰습니다. 개인 메시지로 보내는 것까지 막았어요. 아동 영상, 무슨 영상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헌터 바이든 스캔들이. 페이스북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중에 잭 돌시 전 트위터 CEO는 헌터 스캔들에 관한 내용을 검열한 것은 실수라고 사과했습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도 실수였다 이러면서 거듭 사과했습니다. 자, 이래도 메인스트림 미디어 빅테크 여전히 믿겠습니까? 여러분께서 한국 한인 언론 접할 때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 AP 이런 언론들 인용할 때 굉장히 프린치 좌파 진영 언론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구독자, 애청자 여러분 대다수가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니까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민주당 지정이 굉장히 많아요. 또 무당파도 굉장히 많고, 제가 볼 때는 한 절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원영석의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It's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